구독자님이 네오라면 어떤 알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레드필인데요. 돈, 외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런 남성을 찾는다는 거죠.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쌓여서 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안 그러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자들이 따르는 알파남이 되어서 여자를 지배해라.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뭔가 알아볼 때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기보다는 유튜브 창에 먼저 검색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뭔가 궁금한 것들 있을 때 유튜브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 좀 저는 최근에 좀 남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남자분들의 뭐 연애라든지 뭐 직업, 진로 고민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이 레드필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레드필 이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특히 이제 연애랑 결혼 관련해서 남자분들한테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레드필 이거 뭐야? 뭔 소리야?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피부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필이 나왔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연애나 이런 거 유튜브들 보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뭐 설거지남, 뭐 퐁퐁남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성분들 못지않게 또 이 남성분들 또한 뭐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좀 남성분들 관련해서 뭐 픽업 아티스트나 뭐 연예 유튜버들의 관점이 아닌 좀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이 남자분들의 좀 외로움이나 좀 어려움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남성분들한테서 이 레드필 이론이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가엾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 눈물 나는 이 남자들의 마음, 오늘은 좀 밝히는 언니와 함께 우리 남자분들의 마음을 같이 밝혀보자고요. 이 레드필이라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영화에서 그 모피어스라는 등장인물이 이 네오라는 가상현실에 갇혀있는 이 주인공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알약을 주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빨간 약은 불편한 진실, 좀 가혹하지만 사실 날 것 그대로의 그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약이고요. 이 파란 약은 거짓된 평화, 소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좀 이 세상에 정말 잔인하지만 뭐 냉혹하고 더럽고 이런 현실들은 보지 않도록 소위 정신승리를 해주도록 하는 알약이죠. 이 두 가지 알약 중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구독자님이 네오라면 어떤 알약을 선택하시겠어요? 가혹하지만 이 세상의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레드필? 아니면 좀 아름다운 면만을 보고 싶어하는 이 블루필? 이 주인공 네오는 빨간색 알약을 선택했어요. 바로 이게 레드필인데요. 이 레드필 이론을 이 남녀 관계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레드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필 이론에서 이 레드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마치 정말 진실된 서로 간의 애정, 뭐 인간적인 정말 사랑, 이런 관계에 기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진화 심리학에 기반한 일종의 남녀 간의 짝짓기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불편한 진실을 남자, 여자 모두 인정하고 연애와 결혼의 전략을 다시 설정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직시할 때 그 남자들의 연애와 결혼이 보다 좀 효율적이고 실패 없이 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필 이론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는 이게 뭐 레드필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 픽업 아티스트, 뭐 연애 관련 채널에서 뭐 일종의 좀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 같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연애나 남녀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남자분들의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뭔가 좌절감들을 이렇게 많이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성성을 되찾아라. 이게 바로 레드필 이론의 핵심이죠. 남자는 그 남성성을 마구마구 발휘할 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확 깨져. 이 연애와 진화 심리학. 왠지 굉장히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남자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왜 내 전 여친이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떠나가 버린 것일까?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내 관계들은 항상 왜 이렇게 내가 차이는 쪽으로 끝나버렸지? 이런 식의 남자분들의 뭔가 좌절감과 뭔가 슬픔, 고뇌, 답을 알지 못했던 이 남자분들의 고통들을 이 레드필 이론에서 좀 뭔가 잔인하지만 좀 적나라하지만 좀 이런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을 때 좀 남자분들이 이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화가 났던 여자 행동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구나 하면서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이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진화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살아남는 자가 위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생존 게임이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자기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건데요. 아이를 낳는 입장의 여성인 경우에는 보다 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성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좀 합해서 후대에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내 아이가 정말 성인이 돼서 자랄 때까지 이 사회에서 자신과 자신 아이를 좀 충분히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남성을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본능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레드필 이론에서는 하이퍼감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소위 이제 등급이 높은, 능력 있는, 돈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알파남한테 끌린다는 거죠.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분들도 당연히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쭉 남기고 싶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냐,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뛰어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필연적으로 좀 더 어리고 건강한 여성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외모도 중요하죠. 우월한 외모 또한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사실 사회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한테 있어서는 소위 어리고 예쁜 여자, 이런 여자들이 이 남자분들한테서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성, 남자는 나의 아이를 잘 낳아줄 수 있는 어리고 건강한 여성, 이런 상대방을 찾는 본능이 발달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레드필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애와 결혼의 장애에 적용을 하면 여성들은 당연히 알파남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이 여자한테 선택받는 남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그런 베타적인 본능을 버리고 알파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바로 레드필 이론에서 주장하는 알파메일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알파남, 알파메일의 속성을 가져야지 이 결혼과 연애 시장에서 성공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것이 동물 행동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수컷에서도 좀 우두머리 수컷을 일컫는 게 바로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반대 개념인데요. 이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생활하는데 이 우두머리가 알파고 그 우두머리를 도와주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컷들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알파는 리더고 베타는 이 리더를 따르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알파남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소위 능력 있는 남자겠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뭐 돈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남자가 소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파남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이 알파메일의 요소로 돈, 외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감수성, 그 사회적인 지능, 이런 것들이 알파메일의 중요한 4가지 요소로 꼽는데요. 이 4가지가 다 있어야지 그 여성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점은 이 알파남이 아닌 이 베타남들은 알파남한테 예쁘고 좋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뺏겨버리고, 이 베타남들은 내가 원하는 여자한테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한테 너네 언제까지 여자들한테 호구 잡혀서 그렇게 베타처럼 살다가 설거지나 퐁퐁남 돼서 버려지고 그렇게 살겠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히려 여자들이 따르는 알파남이 되어서 여자를 지배해라. 이게 바로 레드필 이론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레드필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런 관계들을 설명한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알파남이 되는 것을 아주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채널들에선 이렇게 하면 알파남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뭐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좀 남성성, 남자는 뭐 잘생길 필요 없다, 오히려 남성성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헬스짐에 가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라. 그래서 외모의 등급을 높여야 되고, 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지위. 그래서 뭐 소위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죠. 뭐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사회적인 지능에서는 뭐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이런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좋다, 좀 실질적인 행동 지침과 전략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사실 베타남인데 여자들한테 나를 알파남처럼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안 그러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당했던 이 남성들의 슬픔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 PD님 눈물 흘리고 계신데, 네. 이 남성분들 그동안 소위 이제 내가 좀 이용당했다, 그냥 퍼주다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의 그 슬픈 마음들이 이 레드필 이론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거지남, 퐁퐁남, 이게 요즘 인터넷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남성분들이 야, 너 설거지남이지, 너 퐁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연애 경험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스펙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이런 남자들이 오히려 이 남자 저 남자와 그냥 사랑 없는 연애 막 했던 그런 여자들한테 호구를 잡혀서 이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는 뭐 소위 ATM이 되는 거죠. 그동안 뼈 빠지게 노력해서 쌓아 올렸던 사회적인 지위나 스펙, 돈 같은 것들을 여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소위 호구남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거지남이다, 퐁퐁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굉장히 불쾌하죠.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했냐. 오늘은 좀 남성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그냥 호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성분들의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쌓여서 이 지경까지 사태가 오게 된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필 이론이 유명해진 게, 너가 퐁퐁남 되고 호구남 되고 설거지남이 안 되려면 이 레드필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남성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레드필 이론이 화제가 되고 좀 화두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레드필 이론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게 어째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얻고 화두에 올라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남성들은 이 이론에 공감하는가? 왜 이 이론들이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남자분들을 상담하는데요. 남성분들의 주요 문제는 이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이성적인 문제든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과 결이 맞는 레드필 이론이 남자분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남자분들의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의 억압과 외로움,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이죠.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을 밝혀봐요.